자, 이제, 어쨌든 간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호감의 법칙인데, 호감의 법칙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죠? 호감의 법칙 간단하잖아. 뭐냐, 매력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심리학 용어로 후광효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크게 심리학에서 가장 효과 중에 큰 게 초두효과라는 게 있고, 후광효과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초두효과는 첫인상 효과라 그러고요. 후광효과는요, 뒤에 배경효과예요. 그래서 후광효과는 거의 다 어디에 뭐냐 보이는 것에서 유래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 모시는 분은 없잖아요, 여기는. 근데 처음에 이제 강의를 나가서 처음에 딱 보는 사람이 나를 처음에 딱 보면 그게 이제 첫인상. 초두효과예요. 근데 첫인상에서 후광효과가 나오면은 엄청 아우라가 비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가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는 이렇게 작지만 제가 사실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러면서 눈이 동그래져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청소를 좀 했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싹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무슨 대학교 나왔다, 뭐 박사가 몇 개다, 이런 거 처음부터 후광효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내가 박사가 8개인데요 하고 막 얘기를 하고 제가 심리학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가고 뭐 책을 10권 쓰고 막 이러잖아요. 조금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실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안녕하세요. 저 오늘 사실 심리학 강의 처음인데요. 심리학이 참 어렵네요. 오늘 좀 실수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러고서 좀 이제 마술을 해도요. 저분이 마술 10년 차인데 아주 간단한 걸 보여주죠. 살짝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박수친다. 근데 지금 초보인데요 하면서 어수선하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런다. 이게 틀려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도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틀리는데 제일 이제 사실 후광효과나 이런 것 중에서 호감의 효과 중에 큰 게 미모예요. 잘생긴 거 이런 거. 그 탁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저번에 우리 지각심리할 때 배웠잖아요. 점선으로 사람을 점선으로 쪽쪽쪽쪽 이거 보이는 거 2개인데 점선을 갖다가 엄청 예쁘게 끊는 게 바로 이게 후광효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엄청 좋아했던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면은 그 사람하고 똑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 특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쁜 여자는 똥도 안 쌀 것 같다. 이게 전부 뻥이지. 옛날에 우리 왜 선생님은 뭐 화장실 안 갈 것 같다는 거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예쁘신 분 보면은 저분이 코딱지를 팔까 이런 생각하면 진짜 상상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라이킹의 효과예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사람, 영업실적을 올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감을 가지고 고객을 대한다. 이건 아주 기본적이죠. 호의를 대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호감 법칙입니다. yes 하는 거죠. 타인에게 yes, 호감을 갖고 있는 타인에게 yes라고 답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감을 갖고 있는 타인에게 yes라고 답할 확률이 높아진다. 긍정적 효과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대충 봐도 성격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거 한참 유행할 때 누구 좋아하는 사람 다 갈렸죠? 누구 좋아하는 사람 막 갈렸을 때 그 사람은 저건 누구야? 그리고 영탁이시구나. 영탁 계열. 영탁 계열. 야, 영탁 계열 맞네. 또 임영웅이 아이가. 임영웅이 아이야. 인물은 그렇지만 데리고 살 거 아니니까. 벌써 이렇게 갈라지잖아. 나 영탁이야. 재치고 유머 있고. 주관이 확실하구만. 그래. 이렇게 싸운다니까. 지금 뭐 여자들은 이렇게 하는데 요새 남자들은 또 미스트롯 갖고 날 치지 않겠어요? 근데 대충 보면 여러분들이 히치하이킹이라는 옛날 심리학에서 보면 히치하이킹 아시죠? 해봤나요? 여기서 해볼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안 될 거야. 그 치마를 걷긴 걷는데 누구 뭐 얘기할 것이 걷었는데 안 예쁘면 갈까 안 쓸까 안 쓸까? 절대 안 쓰죠. 안 쓰. 그럼 왜 그럴까? 예쁜 여자. 근데 남자들도 나도 남자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쁜 여자를 옆에 태우면 뭐가 있나? 그래 말이야. 아무도 없잖아. 안구잖아. 옛날에 심리학 실험을 했는데 어떠냐면은 똑같은데 뚱뚱한 여자분이 뭐 이게 예쁘다 뭐 그걸 하는 거야. 뚱뚱한 여자분이랍니다. 뚱뚱한 여자분이 본네트를 열고서 팍 하다가 사람들 차를 세우니까 남자들 대부분 도망가 버려. 오히려
여기서 나가서 하니까 휙 돌라서 도망가. 근데 쫙 빠진 여자 밀스카트 입고 있는데 손도 안 써도 그냥 다 써. 줄줄 막 써더니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칠 줄도 모르는 것들이 한마디로 못된 들고 괜히 보면서 안 되면 제 차라도 모셔드릴까요? 이러면서. 정말 대단하죠. 이런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이 호감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좋은 인상을 받으면 나머지를 채워버려요. 이걸 갖다가 이제, 좋은 인상을 받아 너무 멋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 성격도 좋을 것이다. 집도 당연히 잘 살 것 같고. 이런 걸로 채워버린다고. 이 호감 효과예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게 아름다운 여성 피해자는 유죄 판결을 안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이거 요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일단 예쁘고 봐야 된다는 게 참 뭐 할 수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저번에 그리스 로마 철학할 때도 배웠죠. 그때도 정말 그 조각상 이런 것처럼 한때 유행을 했다고 그게요.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선입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기사 중에서 하나 재밌는 기사가 독일에서 한번 있었어요. 독일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은 여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거예요. 강간이라고 뭐 어떤 얘기했는데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이때 그 여자가 그 고소를 했던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재판을 받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된 이유가 여성 판사였어요. 여성 판사가 재판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긴 남자가 했으면 문제가 커졌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추행했다고 볼 만한데 아무리 내가 눈을 닦고 봐도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추행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진 보면 여자분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남자는 정말 잘생겼는데 이게 아무리 이걸 객관적 증거 고지라고 아무리 봐도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걸 여자가 판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았다니까. 이것도 같은 호감 법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호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신체적 매력, 사소한 공통점, 칭찬해주는 사람, 익숙해지는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호감에 들어갑니다. 호감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마케팅 전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인맥 활용하는 거죠. 이게 호감이에요. 정말 웃깁니다 사실은. 자, 제가 뭘 팔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좀 사주세요. 여러분 이분이 당연히 저 필요 없어요. 안 사요. 이렇게 사람들 심리가 일단 거부해요. 일단 거부. 판매는 일단 거부. 그쵸? 요새는 뭐 삑삑 오면은 일단 받아보지도 않잖아요. 이거 광고네 꺼죠. 그래서 판매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요새. 근데 안녕하십니까? 뭐 좀 팔려고 왔는데 처음부터 팔려고 하면 호감이 안 생겨요. 근데 호감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누구 소개로 왔는데요? 이런 호감이 생겨요. 우리 숙모 아시죠? 우리 숙모가 여기 한번 가보라 그래서 그럼 숙모한테 좋은 호감 가진 사람은 그래요? 들어오세요 일단. 그러세요. 예, 뭐 그분이 소개해 주셨다면은 제가 믿을만 하니까 뭐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듣죠. 두 번째, 더 웃긴 거는 이제 지연, 학연 이런 거예요. 제일 웃기는 게 한 번씩 가다가 목소리 들으니까 말투가 가면서 어디세요? 밀양인데요. 고향 밀양이세요? 오! 나도 밀양인데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나도 밀양이라는 소리를 착한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밀양이라는 소리만 하고 밀양! 우리 사촌 오빠가 거기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갑자기 가까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사촌 오빠가 밀양 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아무 관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니까. 우리 밀양, 거기 살잖아요. 거기 영남로 그쪽에, 거기, 얘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생겨야 일단 그게 호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맥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사실은 영업사원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인맥을 따라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호감이 가야지 되니까.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데, 호감법칙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뭐 국회의원 중에서 아나운서 앵커 많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많죠? 이 아나운서 앵커가 왜 많냐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호감의 법칙이 적용되더라. 다 알죠? 근데 다 알아요. 그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9시 뉴스 앵커 다 알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분 집안 사정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격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했는지 혹시 납세 여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냥 자주 봤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분 찍잖아요. 이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호감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저도 자주 보잖아요. 처음에는 키도 작고 처음에 첫인상이 엄청 별로 안 좋았다는 분도 계세요. 자꾸 보다 보니까 자주 보면은요 안 본 놈보다는 훨씬 호감이 있어진다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신랑도 어때 처음 만나서 혹 반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이고 그 중에 하나 걸리니까 그냥 해보자 이래 했는데 지금 자꾸 살다 보니까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나? 더 안 괜찮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호감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러면 그분이 9시에서 왔다? 어이구, 뭔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래서 쭉 이제 그런 아나운서 앵커들을 기용하는 사람들이 정당에서 대부분 다 대변인으로 그런 거예요. 왜 대변인은 입이잖아요. 말을 대신해라. 그럼 나가고, 9시 뉴스 앵커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당에 나와서, 당을 대변한다? 인지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리학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 나중에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나중에 그 나사에 가면은 뭐 우주 비행기 만드는데도 심리학자가 들어가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 여러분 전부 다 철학, 인문학이에요. 왜 인문학일까요? 인문학이 사람 인자 들어가죠. 심리학이 바로 그 핵심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철학, 심리학이 같은 게 보시면은 이게 중요하다. 이 여자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몰라요. 몰라요? 얼짱강도. 얼짱강도 이미애라고, 뭐 이건 공개됐으니까 누구 얘기해서 얼짱강도. 예쁘죠? 예쁘잖아요? 강도입니다. 엄청난 강도입니다. 나쁜 짓을 할 강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외모가 범죄하고도 연관이 돼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형량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미애 같은 경우에는 팬카페가 생겼어. 얼짱강도 이미애 팬카페. 그래가지고 얘가 어떠냐면 여자를 택시 태워가지고 칼로 위협해가지고 돈 뺏고 뭐 그런 몇 번 하고 이랬어요. 웃기죠? 20몇 살 때부터 해갖고 얘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강도 전과도 있고 그랬는데 이뻐가지고 팬카페가 생겼는데 거기 팬카페 애들이 엄청 많아갖고 여기 뭐라 해놨어요?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 힘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나쁜 짓 할 거 이건 상관없다는 거야. 그냥 얘가 예쁘니까 저런 애가 그럴 리가 없어. 호감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다 수술해.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잡히긴 잡혔는데 하여튼 이런 현상들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나중에 신창원 같은 경우에도 탈옥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신창원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마치, 그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호감 법칙을 갖다가 적용해보면은, 잘못이 있어도 호감이 있으면은 훨씬 더 형량이 낮아지고, 들어본 세상이죠. 여기 보니까 다 형량이 낮아질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억울하면 알아서 하시고, 이게 그렇다 얘기해요. 이게 기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자, 이제 5번째, 권위의 법칙입니다. 권위의 법칙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위에 높은 사람 말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선배, 아니면 위에 사람, 아버지, 이런 말이 권위의 상징이죠. 자, 뭐가 관의를 전야했더니 바로 뭐냐면 직업이나 또는 이런 것들, 이걸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갑옷이라 그래. 갑옷 심리. 갑옷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심리학에서는 이런 권위를 갖다 어디다 주냐면요. 동물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뭐냐면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 우러러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 우러러 보이죠? 가서 보면 돈 1,000만 원 그냥 하루아침에 쓰고 다니는 사람 보면 지금 여러분들 보면 엄청나게, 그렇죠?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엄청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적입니다. 대부분.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치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종교적이진 않아요. 정치적입니다. 종교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교는 바꿀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많습니다. 아주 독실한 사람 빼고는. 다시 말해서 남자들은 특히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남자 몇 분 계시죠? 이분 남자들 초코파이 2개만 주면 딴 데로 가버립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군대 있을 때 저는 세계 종교를 두루 들어가면서 초코파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디가 초코파이 많이 주대 그러면 절에서 많이 준다면 절로 갑니다. 갔다가 야 저쪽 교회 갔더니 어제 초코파이 우유 하나 더 주더라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종교는 이렇게 아주 사소하게 움직여요. 정말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가장 움직이는 거는 여자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성공적으로 가는 게 누나들이, 예쁜 누나들은 주로 교회에 있지, 사실은 절에 가면 예쁜 할머니들이 주로 계시죠. 그래서 많이 그랬어요. 요새는 뭐 교회도 사실은 많이 나이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이게 종교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른이든 노인이든 할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진보 보수인데 쌍심지를 키고 내가 어디라고 하면 욕을 하고요, 정치인들을. 두 번째, 이렇게 욕을 하다가도 어디서 국회의원 시켜줄게 너 하면 다 따라갑니다. 장관 시켜줄게 하면 100%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 돈과 명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갑자기 욕하다가도요, 너 장관 할래? 그러면 예스! 이래가지고 이거 지금 막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어떤 집안이 풍지박산되기도 하고, 그건 나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 나이가 들면은 그냥 정치적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중국 역사나 이런 거 전부 보면 정치적인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들이 정치 쪽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칼 맞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 역사에 아마 저는 공부했을 거예요. 왕필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죠? 왕필이나 곽상이나 이런 사람들 대단한 분인데, 왕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은요, 10대에 노자 해석을 했어요. 노자 해설을. 10대에 19살인가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역사, 그 인문학서적 노자 주에서 중에서 최고예요. 아직도 10대에.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천재인데, 23살에 죽었어요. 왜? 정치 쪽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될까? 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정치적으로 안 가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끝에 정치 갔다가 반대편한테 물려가지고 다 개박살 나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지 않던가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라는 걸 갖고 싶어 하지만은, 권위라는 것은 사실 아래서부터 줘야 되지, 자기가 위에서부터 가는 상향식 이런 권위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더십 공부할 때 보면 권위주의 리더십은 거의 안 칩니다, 요새는. 빨리 해! 이런 거 안 치고, 요새는 거의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래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섬기는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또 바뀌겠지, 유행이야, 뭐. 그러면 심리학에서 이 갑옷이 뭐냐 하면은, 갑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옷을 다 뺏겨놓은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동물적이라 그러잖아요. 동물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이러니 뭐 오늘 여담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다 벗겨놓으면 어떨까? 다 벗겨놓으면은 그냥 강아지하고 똑같잖아. 강아지가 뭐 꼬치 가리고 다니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다 벗겨놨다고 생각하고 목탕 갔다. 목탕이 원시적인 거예요, 사실. 다 벗겨 원시적으로 목탕에서 딱 가면 그때는 누가 1등이냐면요. 그 근육 좀 있고 빵빵하고 여자들 몸매 좀 좋고 이러면 좀 눈길이 가지 않아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몸의 관계다, 몸. 정신 보여요, 안 보여요? 권력 보여요, 안 보여요?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럼 목욕탕이 좋아요, 사실은. 목욕탕에서 딱 빨개 벗고 있을 때가 제일 원초적인데, 나가서 어떨까, 이제. 나가서 탈의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멋있던 사람이 나가서 옷을 입는데 거지 같은 거, 누더기 같은 거 질질 끌고 어디 끈도 없어가지고 점 매고 가 이러면 갑자기 미쳤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 안에서 별 볼품 없던 여자분이 탁 나와서 옷장 열었는데 루비똥을 2개 덜치고 갑자기 구찌 가방을 메고 갑자기 샤넬 신발을 신고 이렇게 딱 나가면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짝퉁이야. 내가 갔더니 왜? 내가 가서 주차장 갔더니 그 아줌마가 다 마티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디 특정 상표인데 하여튼 간에 조그만 경차를 타고 가는 거 보니까 짝퉁이야. 근데 좀 전에 누더기 입었던 사람이 나가서 벤츠 제일 좋은 걸 딱 타. 그러면 이게 옷이 바뀌듯이요, 겉에 씌우는 것 따라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갑옷 문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발달한 발수록 갑옷에 우리가 눈겨울 써요. 속성은, 안에 내면은 보이지 않잖아요. 학벌이 얼마인지, 인격이 얼마인지 그런 건 안 보이는데 우리가 그냥 눈 따라가는 건 갑옷이에요. 그래서 이 갑옷의 권위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주로 고급 승용차, 고급 의상, 자동차 이런 것은 대접받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는 분들 핸드폰이 얼마냐? 핸드폰이 이만했다? 옛날에 워키토키만 했다?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안테나 이만큼 있었는데 그거 뒤에 타고 옛날 그라나다 이런 차 있죠? 기억해요? 이거 뒤에 타고 다니면요
어디 그 관공서 들어갈 때 딱 뒤에서 뚜껑 내고 이것만 보여주면 이게 통과예요. 근데 내 때 없거든.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 어렸을 때는 기억해요? 가정환경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학교 가면 쪽팔려 죽어요. 그때 가장 전화 있는 집 전화 있는 집 했다니까. 전화 있는 집. 라디오도 적었다. 라디오. 텔레비는 거의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인데 참 그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요새 하면 재밌을 거다. 자, 집에 휴대폰 없는 집 손들어봐, 여러분. 냉장고 양문형 손들어봐. 양문형. 포도와 파이브도어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그죠? 요새 맞아 죽을 거야 아마. 이제 이런 것이 물질이 발달하면서 물질이 부의 축적의 경험 딱 되는 때가 있었다고. 이게 가본 문화의 아주 상징적인 거죠. 지금은 다 소모품이에요. 차도 소모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이제 권위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의사, 판사 이런 거 사자 돌림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사자 돌림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특정한 부류가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돈과 명예를 어떤 집단이 차지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올바른 사회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 돈 버는 거 맞고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원 하시는 분들도 청소 베테랑은 돈 버는 게 맞고 이렇게 각 분야에서 베테랑들이 돈을 버는 사회가 되면 되는데 어떤 부류가 돈을 번다? 이러면 이상해요. 의사가 돈을 많이 벌고 판사가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사자 돌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거. 그래서 그 분야에서 사람들 영업에 가면 마케팅 1등급, 마케팅 매니저면 최고. 교수들도 교수 중에서 학벌이 아니고 교수 중에서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름난 사람 이거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다 보면은 자동차 고치는 사람도 장인은 1등. 그래서 장인을 좀 알아주는 이런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자 돌림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을 때는 전문가를 따라간다. 그런데 웃기는 거 보세요. 미국 보건소 보고에 의하면 환자의 투약 과정에서 의사들이 약 12%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실수를 했는데 그 왜 실수의 결과가 투약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12%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의사가 하라는 대로 밑에서는 권위가 있으니까 따라해갖고 잘못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괌 비행기 폭발했던 거 아시나요? 괌에? 대한항공. 그때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 기장이 옛날 기장하고 부기장이 전부 공군사관학교 선후배였다 그래요. 선후배니까 공군사관학교 선후배니까 쫙 가다가 기장이 실수하면 부기장이 태클을 걸어줘야 되는데 기장이 야고 올려니까 아닌데요 하다가 이 새끼 말하면 바로 그러니까 기장 부기장이 있으라 말하잖아요. 하다가 박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대한항공에서 기장과 부기장을 공군사관학교 선후배를 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나라 축구 아시죠? 우리나라 축구가 4강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꿈만 같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죠? 난리 났던 시기인데 그때 히딩크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오고 와가지고 갓딩크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처음에 한 게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력이 모자라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축구 감독 치고 체력 훈련 안 하는 데 없었죠. 다른 사람들 전부 감독들이 뭘 했냐 이래 보니까 전부 다 마라톤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가 잘못했다. 체력이 모자라는 건 맞지만 이 체력이 아니다. 그럼 이 체력 아니면 뭐가 체력이냐? 축구를 다 가만해봐라. 운동장 뺑뺑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많이 뛰고 축구 못했잖아요. 옛날에 하면서 그죠? 엄청 많이 뛰는데 운동량은 많은데 축구 못했잖아요. 그래서 히딩크가 뭐라 했어요? 그게 아니다. 잘못 봤다. 공은 둥글고 한 번 딱 떨어지면 여기서 요거 누가 먼저 잡냐 게임이지 축구가 무슨 마라톤이냐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 아시죠? 10m 달리기 했잖아요. 그때 누가 1등 했어요? 박지성이하고 차붕? 차두리 1등 했죠. 왜? 단거리에서 가는 거지 그 게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 축구가 잘못된 게 뭐냐면 선후배를 따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군대 축구잖아요. 군대 축구 여기 남자분들 아시죠? 군대 축구 여자분들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되겠다. 군대 축구 혹시 아세요? 군대 축구는 뭐냐면요, 군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말년병장은요, 이렇게 잠옷바람으로 가세요. 그리고 슬리퍼가 있어요, 군대. 내무반에서는 슬리퍼를 주고 축구하러 온다, 얘들이. 못 봤구나. 축구하러 오는데 이분이 축구하면은요, 말년병장들은 이렇게 누비 있는 거 이런 거 입고 나가가지고 또 양쪽에 하나씩 서 있어요, 말년병장. 그럼 서 있으면 얘들은 뭐냐면 축구화를 다시는데 얘는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저쪽 병 골대가 앞에 서 있어요, 얘가. 축구를 하는 거지 뭐. 그 쫄병들이 열심히 뛰죠. 슛 하려고 보면은
껐다 하면 얘 줘야 돼요. 그럼 얘하면 꼬링은 누가 넣어요? 병장님이 넣습니다. 뭐하고? 스레빠 신고 넣습니다. 상은 누가 받아요? 병장님이 받습니다. 왜 군대 측근 이래요? 그러면 열심히 뛰는 애들 딸이 있고 꼬린 놈 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보니까 한국 축구가 그렇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국가대표도 선후배가 있어가지고 후배가 선배한테 골을 많이 안 주고 이러면 가서 기합받더라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 히딩크가 없애기 뭐냐면 선후배를 없애버린 거예요. 철저히 없애버렸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이거 권위주의를 없애는 거예요. 권위주의를 없애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아무한테나 패스할 딱딱 해갖고 한국 축구가 4강에 들었다는 건데 다시 부활돼갖고 요새도 빠따 때리는 거 보면서 왜 애들 형편없는가 모르겠어. CJ라는 데 아시죠? CJ의 그 이재현 씨라고 회장님이세요. 가끔가다 마스크 쓰고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CJ라는 회사가 원래 CJ가 뭐냐면 제일제당이에요. 설탕 만드는 회사예요. 제조업 하다가 갑자기 뭘로 바꿨냐면요. 엔터테인먼트로 바꿨어요. 아시죠? 요새 가끔가다가 영화 보면 밑에 CJ가 나온다? 제일제당, 여기 설탕회사 아니에요.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걸 바꾸면서 제일 먼저 이재현 그 회장님이 한 게 뭐냐면은 호칭을 없앤 거예요. 그 회사에 전부 다 뭘 없앴냐면 호칭, 그러니까 이거 상하 좌우를 다 없애버렸어요. 옛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직도 공무원 사회가 제일 보수인 거 아시죠? 공무원 사회 직급 한번 따져보실래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예요? 사원, 주임, 계장. 아직도 있어요. 과장, 뭐, 대리, 뭐, 부장, 뭐, 이래갖고 층층 시하다, 이거. 그래서 그거 하나 올라가는데 3년, 4년 걸리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CJ의 이재현 회장이 딱 올라가면서 다 없애버렸어요. 올 다 없어요. 회장도 없다. 이거 다 없어요. 회장님도 없어. 다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뭐밖에 없어.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면. 그랬다니까? 그 처음에 뭐였어요? 이재현 회장님 들어오면 회장님 오셨다가 아니고 이재현님 오셨습니다. 이랬다니까? 그리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잖아.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 권위주의는 그래서 타파가 돼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권위주의가 되면요. 무조건 옳지도 않은 일을 상명하고 하게 되고 또는 밑에서 크레임을 걸 수가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집도 지금 괜찮냐 안 괜찮냐 보면은 집안이 권위주의 집은 안 됩니다. 권위주의 집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권위주의 집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집에 들어가서 띵동 해보면 압니다. 요즘 대가족이 아니지만 옛날에 띵동 하면요 나오냐 들어가냐로 가르면 됩니다. 아버지가 띵동 하면 방 안에 있던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통닭을 사주고 얘야 먹어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같이 먹으면 그런 분들이 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띵동 했더니 문을 안 열고 애들이 들어가서 방 안, 거실에 놀던 애들이 샤샤샤 들어가면은 이 집안은 이제 다 되고. 추가로 띵동이가 문 열었는데 애들은 사사사 방문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 안에는 자욱하게 그 통닭 먹던 냄새만 자욱하고 이러면은 아버지 하나 안 주고 피자 저끼리 먹다가 도망가고 이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여러분들 집에 갈 때 띵동 하면 다 나와서 엄마 오셨어요? 이런 집이 잘 되는 겁니다. 이 권위주의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권위주의는 광고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인공, 광고에 누굴 쓰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진다. 맞나요? 영탁, 요새 아까 영탁이 얘기하는 거, 영탁이가 얘기하는 막걸리는 왠지 맛있을 것 같죠? 막걸리 한 잔을 불렀기 때문에. 그게 참 착각이 아니에요. 착각이죠. 실제로 보세요. 영탁이가 막걸리를 좋아하겠어요, 걔가? 그거 잘 모르지.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그 친구가 막걸리 선전을 하면 주인공은 반드시 그걸 쓸 거라고 생각하죠. 이영애가 화장품 광고한다. 설마 걔가 안 쓰고 광고하겠어? 그 인격에? 안 쓸걸요? 외국 거 쓸지도 몰라요. 손흥민이가 TS 상품 한다. 그 머리 많은 분이 그렇게 외국에서 TS를 공수해갖고 쓰실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전부 다 착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광고 주인공이 그 사람이 나오면 상품하고 연결을 지어버린다고. 그래서 갑자기 매출이 엄청, 임영웅 광고하고 엄청 뛰었다 그러더라고. 뭐가. 그래서 누구를 쓰냐에 따라 매출이 엄청 뛰는 걸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렇게 사는가 봐, 사람들이. 내가 광고하면 살까 안 살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알기 때문에. 내가 참 맨날 꿈이 커서 내가 한번 광고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이 왜냐면요, 가장 레벨이 높은 사람은 광고 찍는 사람이에요. 설민석이도 찍고 강사들도 많이 찍길래 나도 꿈을 살짝 가졌다가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것도 같고 그래서 안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생각을 해보고 가발 쓰고 나가볼까 배선다 하는데 안 되겠지? 그래서 안 되겠지 뭐 안 되지 안 되는 걸로 해 그러면. 자 어쨌든 간에 의사가 나오면은 의사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야 한석규가 뭐 의사 뭐 이런 걸 나오면은 갑자기 의사 광고에 나와요. 약 광고래요. 근데 그분은 탤런트예요 직업이. 의사하고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연결줘요 이걸.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뭔가 권위가 있으면요 쫙 밑으로도 다 될 것 같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한 교수가 호주의 대학을 방문해 가지고 자신을 각각 다른 사람을 치고 있습니다. 학생, 대학원생, 시간교사, 전임교사, 전교수. 후광효과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사람 키가 몇 센치쯤 될 것 같아요? 하고서 물어봤더니 높을수록 키가 큰 걸로 이런 키를 가지고 말이야. 제가 나간 다음에 여러분 키 이렇게 사이즈라면 자꾸 낮게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인데 160 될라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호감의 법칙이 사람이 후광 효과가 있으면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실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할 때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그 강사 양성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초보자입니다. 아까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하면은 질이 떨어져. 갑자기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실수해야 되는데 모르는데 자기가 나 초보자 얼마 안 됐어요 이러고 나면은 보는 사람이 불안해 조마조마해서 저거 떨어지지 않을 그 말아 떨어질 줄 알았다니까 아까 맛을 내는데 근데 엄청 잘하는 사람이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구나 이렇게 좋게 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자기소개를 할 때 후광효과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후광효과를 가지는 방법은 내가 하는 것보다 남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박사를 하고서 석사 박사를 하고 이렇게 웰다잉을 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는데 이분이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개하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옆에서. 지금 소개하시는 분은 미국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등등등. 가짜님은 난 가짜 어떤 분 엄청 잘해주는 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너무 또 이렇게 해줘가지고 불안한데 그냥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대 놨다 여기. 그 후광효과 이게. 그럼 아우라가 쫙 비치면요 내가 조금만 해도 여러분 박수치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다 권위주의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요새 기생충 같은 거죠. 마케팅 효과가 뭐냐면은 어디서 뭘 받았다, 상 받았다. 상 받는 거 좋죠. 그래서 자기 이력서 뒤에다가 많이 적는 거예요.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슨 상인지 모르지만 딱 보면은 괜찮은 상이에요. 그래갖고 요새 너무 옛날엔 그걸 많이 알아줬는데 요새 많이 안 알아줘요. 왜 그럴까요? 상이 가치가 없는 상이 많아서 그래요. 저것끼리 주는 사상 엄청 많아요. 나한테도 지금 어떤 사람 또 전화 왔더라고. 누가 전화 와서,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기부 한 20만 원 좀 해주시오. 뭔데요? 그랬더니, 20만 원을 기부하면 올해에 명강사 10인에 집어넣어 주겠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거 어딥니까? 그러니까 내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인터넷 신문 이런 데 있어요. 그건 그거 먹고 살아요. 아무나 돈 주면 거기다 집어넣어 주는데, 그걸 내 이력서에 집어넣을 때, 내가 지금 좀 양심적인 사람 쪽팔려서 못 집어넣어요. 인터넷 신문 무슨 판에 한국인의 명강사 10인의 선정. 근데 여러분들 믿는다 이렇게 보면 지금 내 블로그에 보면 한 분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기사 뜨는 분이 있어요. 강의 진짜 별로 못 하시는데 그분은 무슨 상 돈을 엄청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이 후광 효과는 좀 있다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간에 그게 저보다 권위 법칙에 들어갑니다. 무슨 상 받았다 하면 일단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텔레비 나왔다. 이거 난리 났죠. 이제 안 알아주잖아. 이제 안 알아주지 잘. 이제는 그래도 백종원 정도가 왔다 가야 알아주지. 이제는 그냥 6시 내 고향 나간 거 거의 안 알아주죠. 이게 처음에는 엄청 세세히 일으켰어요. 한번 텔레비 나오려고 근데 뒤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보니까 뒤집고 난리 나니까 아닌갑다 이래갖고 우리 집은 맞다 하고 난리 나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무슨 원조에 대한 겁니다. 난 여기서 난 어느 게 원조인지 진짜 모르겠어. 저쪽 갔더니 희한한 집 있더라. 족발집 있고 옆에 원조 족발집 있고 뭐라 했더라? 원조의 원조 이거 진짜 하나. 그 진짜 원조 있더라. 진짜 원조는 이 집입니다. 이래놓고 내가 충무에 가서 충무김밥
그걸 어디서 하는지 맛이 몰라고 물어보니까 학생마다 다 틀리게 얘기해요. 근데 들어가니까 내가 몇 군데 먹어봤거든. 맛은 비슷한데 내가 물어봤어. 할머니 어느 집이 원조니까 아유 우리 집이 원조지 하더라고. 아 그래서 진짜입니까? 내가 뭐 몇십 년 전에 40년 전에 뭐 이걸 뭐 시작했고 그래 옆에 집 그때 다음에 뭐서 저희 옆집 원조라고 그러시는데 맞아요? 그랬더니 그 미쳤는갑다. 내가 김밥 사는 거 보고 가가 컸다 이러면서 막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집 모르겠어. 하여튼 원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조가 왜 많은데 우리는 원조를 왜 찾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냥 내가 맛있으면 되지. 왜 굳이 우리가 원조를 찾아서 먹어야 되는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내 입맛을 왜 누구 입맛을 꼭 맞춰야 되는가? 그런데 이거는 마케팅법에서 맞다고. 우리는 권위주의예요. 딱 이 사람이 맛있다면 딱.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백모순 선생님 입맛에 거의 다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분이 맛있다는 데 가서 별로 맛없는 집 가봤거든요. 내가 맛없다 하기가 미안하더라고. 왜냐면 그분이 맛있다 했는데 네가 감히 똥입이야 또? 그래서 말을 못했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조에 대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희귀성의 법칙은 워낙 잘 아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할 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할 때 어때요? 아, 이거 특별한 겁니다. 야, 이거 요번이 기회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홈쇼핑이에요. 홈쇼핑. 지금밖에 기회 없습니다. 나는 이거 많이 속았어. 방송 중에만 줍니다. 나 지금 알고 다 주더만. 방송 중에만 줍니다. 그래고 방송 중에 앉아서 돈 지불하고 나서 인터넷에 더 싼 경우도 가끔 나와요. 자주 나와요. 많아요. 그래서 많다면 또 안 될까봐 자주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다 보면은 전부 다 희귀성의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이 희귀성의 원칙은 그럼 사람 마음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놓칠까봐. 이거 놓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가끔 이제 좀 심심해서 텔레비 한참 볼 때는 틀면 방송 하나하나 건너서 지금도 많잖아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마감민박이 뜨는지. 하필 또 몇 개 안 남았대. 카운터 들어가 어떤 때는. 6, 5, 4, 3 하면 다 적어놓고 누를까 말까 다 3 하면 눌러요. 왜? 일단 잡아놓고 보세요 하는데 너 잡아놓고 봐야지. 잡아놓고 봐야지. 잡아놓고 돈 지급하면 빼기가 상당히 힘들더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런 게 홈쇼핑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에요. 많이 속았죠, 여러분들도. 많이 속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심적 저항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위협당하게 되면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를 더 강력하게 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이 심적 저항을 받게 되는데, 자, 희귀성 원칙 볼게요. 이 백화점 사람들은 돌격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광고에다 미끼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내가 이거 제일 싫은 게 옛날에 중고차 한번 살려고 하면 들여다보다가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중고차 사이트 가보면요. 벤츠 똥값이에요, 진짜. 뭐 벤츠 웬만한 거 뭐 200만 원짜리도 있더라. 그게 몇 년씩 2020년식이 난 미쳤어요. 이런 걸 보고 지금은 우습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진짜인가 싶어 전화하니까 있대요. 나 가본 적도 있잖아. 왜 이리 싸대요? 그랬더니 싸대요. 부자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가봤더니 그 차가 방금 팔렸대요. 선생님 오시기 좀 전에 팔렸대요. 그 차가 너무 아깝다 하면서 그 차 비슷한 거 보여준다는데 그 차하고는 잽이 안 되는 차를 보여주더만. 그래서 이런 게 미끼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광고 상품 있죠? 전단지 상품 이런 거. 전단지 상품만 비교하면 그게 훨씬 제일 싸요. 그거 사러 갔다가 나머지 보면 내 저번에 갔더니 그건 싼데 나머지 비싸더라니까. 그거 사러 가고 물리가지고 딴 거 잔뜩 사고 쇼핑하고 어머 십몇만 원 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낫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로 희귀성의 원칙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려면 그것이 사랑할 수도 있음을 사라질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왜 파란색이 났냐?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도 무언가를 사랑하려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를. 있을 때 잘해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려고 하니까 있을 때 잡으려 하다 보니까 상품도 자꾸 있을 때 잡다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비슬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라오스에 갔더니 그 재밌는 광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 사람. 라오스에 망고집에 갔더니 적어놨다 크게 적어놨더라고. 여러분의 충동 구매가 저를 빌딩을 사게 만듭니다. 딱 해놨더라고. 여러분의 충동 구매가 저를 살립니다. 그래 많이 쏜 거 같잖아. 충동 구매하고. 이게 우리가 광고에서 써먹는 것이 대부분 심리학의 겁니다. 심리학은 여러분 알다시피 디자인부터 전부 심리학자들이 들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제일 알죠. 코카콜라 병 같은 거 디자인하는 것도
미니스커트 같은 걸 이렇게 하듯이. 옛날에도 보면 일본에도 마찬가지. 일본에 그 처음에 용기 만들 때도요, 남성의 성기 모양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걸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게 만들고, 이게 심리학이에요. 약간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어떤 내면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광고, 마케팅 이런 거 하고, 지금도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성적인 거를 보이지 않게 넣어버려요. 그러면 확 드러내면 안 해요. 확 드러내면 이렇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건전한 분들이 그런 거 안 하는데 알 수 없게 그렇게 나요. 그래서 힐 광고 같은 것도 이렇게 끈 모양 이렇게 가는 데를 다 여성 약간 뭐라고 해야지 팬티 모양처럼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한 디자인 이런 게 잘 나가요. 디자인법에 그게 있습니다. 실제로 남녀의 그걸 자극시키면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이 이제 광고에 이용되는 것들이다. 광고 기법은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이 거의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접하는 것이 시간 제한 끝나면, 이게 선택의 폭이 좁을 때 우리는 미치는 거죠. 아,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돼갑니다. 남은 수량 얼마 많더라고, 남은 수량. 내가 요새 여러분들 한 가지 얘기하면은 그 명품, 그 조심하라는 게, 원래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명품은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산업혁명 때 이게 분업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바느질하는 놈 따로 있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량 생산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죠? 대량 생산이 되고 났을 때 산업화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돼요? 왕이 입던 옷을 나도 같이 입은 거예요. 이게 사실 예를 들어 대통령도 입고 나도 입는 옷이에요. 그냥 사면 되니까. 이렇게 대량 생산됐을 때 산업화에 뒤떨어진 나라들이,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이 뒤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그 장인들은 산업화를, 분업화를 하지 못하고 그냥 하던 방식 계속 갔던 게 한 땀 돼가지고 지금 간 게 명품이라고. 한 명품 맞아요. 왜? 그만한 정성과 노력을 들이고, 그죠? 하나를 꼼꼼히 했다는 건데, 내가 요새 여러분 속지 말라는 얘기, 이건 뭐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홈쇼핑에 나왔다, 이게? 이게 무슨 한 땀 한 땀이에요? 똑같은 제품 찍어낸 거는 똑같은데, 그건요, 브랜드 가치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이건 제품의 가치는 아니에요. 이건 브랜드 가치예요. 그럼 브랜드 가치를 안 하고 여러분이 진짜 한 땀 한 땀 관련 이태리가 갖고, 그 브랜드 말고, 아직도 산업화가 안 돼서 바느질 하는 아저씨가 있다니까? 거기 가서 사요, 오리지널이에요. 지금 하는 거는, 똑같은 제품이 수천 개, 수만 개 나오는 걸 갖다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여자분들 기분 나쁘잖아요. 한 번씩 그죠? 홈쇼핑에서 산 옷 입고 왔는데 얘도 똑같은 거 기분 좋아요, 나빠요? 폼 잡고 좀 홈쇼핑에서 하나 장만해갖고 갔더니 세 놈이 다 똑같은 걸 입고 왔어. 이거 집에 가서 버려야 되죠? 그게 똑같은, 요새 구찌 가방을 들었는데 똑같은 걸 다 들고 다니는데 그게 돼요? 샤넬이 그게 돼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분해하면 어떻다 그랬어, 내가? 응? 폴리머 알스 해가지고, 얼마 안 돼요, 기름으로.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백화점의 마지막 날, 세일 마지막 날에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망설이다 마지막 날 우르르 가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놓치면 후회할까봐. 미리 잡으세요. 그런 거죠. 남편도 미리 잡고. 자, 희귀성의 가치가 경제 심리를 부추깁니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강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희귀성 법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희귀성 법칙은 왜 여기에 적용이 되냐면 건강은요, 내가 웰빙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희귀성이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것들을 이제 많이 쓰냐면은 병원 가서 많이 쓰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엄청 많이 쓸 겁니다. 이제 여러분 나이가 이제 됐잖아요. 그죠? 나이가 대충 여기서 대충 봐도 이제 나이가 이제 갈 때가 다 돼 가시는데, 병원 갈 때가 다 돼 가시는데, 가면은 뭐라 의사가, 아이고, 눈은 소중합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검사하셔가지고 하면은 돈 써요. 전혀 안 아깝겠어요. 왜? 이제 여러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 써요. 갈수록 쓴다? 이제 막 쓴다? 이제 나중에. 그래갖고 눈이 한쪽 아픈데 한쪽이 더 아프다 그러면 이제 한쪽을 보면 다 안 보인다 싶으면 이용에 1,000만 원, 2,000만 원 쓴다? 그러대요. 그래서 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 또 희귀성의 원칙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희귀성 원칙 보면은요, 마지막, 최후 이런 거.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희귀성의 원칙밖에 없습니다. 그 돌이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막에 가면은 옛날에 그 말 듣고 웃었어요.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싸다. 오, 아프리카 가면 물이 더 비싸. 미쳤다 이랬죠. 물이 이렇게 흔한데. 근데 아프리카 가면 기름 마실래요? 물 마실래요? 당연히 물 마시죠. 그렇듯이 희귀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케팅 할 때는 그냥 희귀성을 치면 됩니다.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고민되죠. 100개나 했습니다. 그러면 안 사. 다음에 사도 되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동품이 비싸게 나가는 거예요. 골동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희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저번에 절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절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황룡사지 구층 덧당 몇 개 다 있잖아요. 국보 같은 거 있잖아요. 국보. 그거 그런 거예요. 지금 저기 부석산 무량수전이라고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그 고려 시대 절 중에서 최고로 쳐요. 지금 고려 시대. 모르시는구나. 무량수전이라고 있어요. 무량수전 가봤는데 별로 볼 거 없어요.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그 절이 제일 좋은 절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영주인가 그랬죠? 영주 부석사. 영주면 촌이에요. 그 촌에 그렇게 좋은 절이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개성에 있었다고. 옛날 고려시대 때 제일 좋은 절은 어디 있었을까? 무조건 개성에. 통일시대 때 제일 좋은 절은 어디 있을까? 무조건 경주에. 무조건 경주예요. 조선시대 제일 좋은 절이 어디 있을까? 무조건 산양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개성이 작살났다니까. 목적 건물 다 소실됐다고. 조선까지 오면서.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거는 부석사 무량수전은 볼품이 없어서 여태가 놔둔 거예요. 좋은 건 다 작살내버리고 저거는 깨뿔도 저건 태울 가치도 없어. 이렇게 이거 너무 심하나? 하여튼 좀 그렇게까지 뭐라도 하여튼 저 구석에 있어갖고 남들이 그냥 대충 관심 없었던 게 남아가지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래서 치는 거예요. 그게 희귀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중에 희귀성. 그래서 뭐 운석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 1억 원, 그죠? 운석하고 뭐 금하고 맞바꾸면 되잖아. 왜 희귀성이에요. 그 여러분들 올라가서 운석 하나 5kg 갖고 들고 내려와봐. 아무것도 희귀성. 그러면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야. 내 같은 놈도 있을까 없을까? 희귀성이라서 귀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도 하나하나 따지면 희귀성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가 똑같은 데 100개 있다. 그럼 여러분 좋은 게 별로 가치 없잖아요. 저런 놈 많더라, 저쪽 가니까. 저쪽 가 많더라, 여러분. 감이 없잖아. 그래서 모든 건 희귀성이 가장 하여튼 중요하게 작용되는 거다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디아블로 3 같은 경우도 게임이었는데 이게 블리자드사라고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다. 이게 요것뿐만이 아니에요. 한정판이라고 요새 보면 애들이 난리가 나요. 나 요새 당근마켓인가 보니까 옛날에 뭐 어디서 팔았던 한정판 난리 납니다. 수집가들은 한정판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희귀성이에요. 몇 개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요새 뭐 난 재밌는 게 뭐 스타벅스에서 나온 뭐 인형? 뭐 아니면 접시 한정판? 이런 거 엄청나게 팔리더만. 왜 그렇다고요? 희귀해서. 자, 오늘 했던 거 쭉 보시면 일관성이라든지 상호성이라든지 희귀성이라든지 뭐 사회존재성 전부 다 마찬가지로 권위성 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한 거는 저거 이렇습니다. 심리학을 전체로 전공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분류를 잘 해놓으면 어떤 하나 틀이 만들어집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이런 개념도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고 사람들 대할 때 많은 마케팅 것들 썼던 거를 분류를 했어요. 이거는 일관성이고, 이거는 희귀성이고, 이거는 뭐, 이건 권위성이고,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에 이렇게 자극을 받더라, 또는 이렇게 설득을 할 때, 또는 상대방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때 이런 것들을 쓰더라. 그것이 심리학이, 기초심리학에서 이게 사회에서 사용되는 어떤 실용주의 심리학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이기는 심리학, 설득의 심리학, 뭐 상실의 심리학 쭉 나왔는데 하나의 그 큰 개념으로 좀 보시면은 책이 두꺼워요. 그래서 읽지 않으셔도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책에는. 전체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 나면 저쪽에 꼽아놨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배운 책은 읽어보세요. 사기 저번에 강의를 했는데 사기 한 번도 안 읽더라. 아무도 안 읽던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가서 한번 읽으시고 이제 설 세시고 나면은
다른 이제 과목으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